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도 일단 순서를 한번 예, 그렇게. 오늘 수습 다음 예.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처음 가지는 원내대책회의인 것 같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 국회가 잘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또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각 상임위별로 잘 챙기셔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하지 못한 일은 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와해가 되는 바람에 대정부 질문을 일주일만 좀 늦추어 달라고 해서 그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회 활동이 조금 드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챙겨야 될 일, 고쳐야 될 일 철저히 챙겨서 상임위 차원에서 충실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하시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 동안 협치를 하시겠다고 수차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나타난 모습은 오만과 독선, 아집과 위선, 야당 무시의 일방주의뿐이었습니다. 우리 야당도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절감하고 있지만은 정권도 야당도 모두 거대한 민심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등 잘못된 일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의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책임감을 저희 야당도 같이 공유해서 협치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들과 함께 가는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 백신 수급에 관해서 수차례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측으로부터 백신 수급에 관한 자세한 보고도 받지 못한 채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생겼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논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백신이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일색인 마당에 11월 집단 면역은 고사하고 접종 계획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도 꼴찌로 한 마당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접종 계획조차도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백신 확보 자체가 왜 지연되어야 했는지도 정권은 대통령의 책임을 면피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제라도 백신 확보부터 접종까지 전 과정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그 과정을 짚고 보완을 해야 할 터인데 정부는 외국 제약사와의 계약이 이 비밀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깜깜이인 채로 국민들 보고 그저 믿고 따라오라고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도 꼴찌, 접종도 꼴찌, 집단 면역도 꼴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시정해야지 그 잘못이나 무능을 그저 듣는다고 하면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힘 후보들에게 표를 주셔서 당선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결코 저희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오만과 독선의 회초리를 드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엄중한 민심을 겸하게 받들어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국민께서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선 공약으로 10대 약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중점 법안 추진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은 지체 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희망 사다리 복원, 국민 세부 부담 완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 피해 지원, 4차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서 이미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낮추고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동산세 경감, 종합부동산세법 등 5법, 그리고 공시가격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 등을 통해서 온 국민이 분노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놓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패방지법,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등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 역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약들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들을 위한 법안들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육성, 디지털 시대 평생 교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청년 정책 등은 당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의 공통 공약인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 공약, 약자와의 동행 약속 등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의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이 원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입법과 예산 편성에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 가열차게 혁신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는 정책과 입법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재보궐로 인해 잠시 미뤄졌던 대한민국의 우리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논의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배척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출을 했는데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셀프 조사입니다. 면죄부 주기 조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정조사 관련해서 우리 당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면피용이 아닌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초 민주당이 물타기용 또 시간 끌기용으로 제기한 특검, 이른바 부동산 특위 특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반칙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지 됩니다. 조사 대상에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되고 조사 시기가 한없이 분산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역 없이 파헤치는 그러한 특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사 대상에서 청와대를 예외로 하고 특검 기간조차 제한하고자 한다면 선거용 특검 제안이었다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특검 논의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보궐 선거 기간 중에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다시 재개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를 임명 제청하는 등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버젓이 수행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도 자질도 이미 상실한 김명수 체제를 이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LH 투기 사태로 이미 사퇴가 예정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지체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LH 투기 사태에 대한 책임도 책임이지만 심지어 변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고작 12일만 세종청사에 출근해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한 마당에 업무 공백마저 야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립니다. 형사 피의자 이성윤 지검장과 공수처의 이성윤 특혜조사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인지 의전기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성윤 지검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형사 피의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성윤 지검장도 지위를 남용한 수사 거부, 의전 수사로 수사기관의 공무를 방해하지 말고 스스로 고치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 이번 재보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네거티브만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바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중앙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체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 기간 중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라기보다는 선거개입위원회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나 친여 후보의 경우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현수막, 피켓은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유권자들이나 시민단체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한 이낙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 동원 발언은 허용했습니다. 또 1등 시민은 일찍 투표해라고 하는 구호를 허용했습니다. TBS에서 일합시다 하는 내용도 민주당 기호로 오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또 유권 해석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민주야 좋아해는 허가 여부를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는 기간에 민주당 의원들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한 내용도 면피성 경고에 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당에 대해서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하는 이런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재보선 당일날 오세훈 후보 납세에 관련한 정정 공고문을 투표소에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선관위가 우리 정부를 이미 위선 정부, 무능 정부,
내로남불 정부라고 공식 인정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금지되는 선거운동은 국회가 법을 통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선관위에 위임된 유권 해석을 가지고 법 상식에 어긋나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런 식의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이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이런 선관위 유권 해석은 바로 이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제 대선이 1년여 남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선거에도 개입한다고 한다면 또 선거에서 보여줬듯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고 또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예, 발언하실 의원님들 한번 표시해 봐 주십시오. 예, 카메라 때문에 차례대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서울, 부산 등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보여진 국민의 분노를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엄중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매우 씁쓸합니다. 선거 직후 열린 부동산 점검 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심지어는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신임 서울시장에게 엄포를 놓는 듯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참 씁쓸합니다. 회의에서 또한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매매가 출현하고 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불안 조짐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서울시장 공약 탓으로 돌리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평당으로 1억 원 가격 이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공공주도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확실하게 민간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이동함으로써 결국은 시장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부동산을 이렇게 망쳐놓고 또 지금 도대체 누구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최대한 협력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 늘려야 합니다. 그럴 시간도 모자랄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의지에 정부가 죄를 뿌려서 할 것이 아니라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가 부채가 전년 대비해서 241조 6천억 원이 증가한 1985조 3천억 원에 이르러서 국내 총생산, 작년도의 국내 총생산이 1924조였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한마디로 별 문제가 없다. 특히 부총리는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의 개념이 다르다. 마치 개념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비웃기나 하듯이 같은 날 IMF는 5년 뒤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작년 말 48.7%보다도 21%포인트나 증가하는 69.7%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빠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한가하게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의 개념이 다르다는 이런 형태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채무든 국가 부채든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 할 그런 빚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비교 대상은 대부분의 국가가 기축동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국가 채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 채무, 국가 부채의 급증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책임 면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 채무든 국가 부채든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를 전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상도 의원님. 예. 조국 장관 딸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조치 여부에 대해서 고려대가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려대는 입시 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서 조민이가 제출했는지 여부가 확인된 전형 자료, 아마 자기 소개서와 제출 서류 목록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형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함으로 법원에 압수물 과환부 신청을 했는데 자기 소개서와 제출 서류 목록표가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고려대는 결국 조민의 자기 소개서와 제출 서류 목록표 등이 있으면은 입학 취소 심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대를 방문해서 재판에 넘겨진 조국 교수에 대한 징계가 늦어진 데 대해서 그 문의를 했더니 검찰에서 공소사실 요지만 서울대에 제공을 해서 어떤 서류가 없어서 징계에 착수할 만한 근거 서류가 없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자료들은 전부 법원이나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런 자료들을 입수해서 그 고려대나 서울대 측에 제공을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교육부는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서류들을 빨리 입수해서 해당 대학교에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징계라든가 입학 취소를 늦춰주기 위해서 이런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발언하실 의원님. 저쪽으로부터 허나 의원부터. 네, 허은하 의원입니다. 과방위 박성준 간사님을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그 보궐선거가 끝나고 아직은 그 여당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곧 저희 과방위와 문체위가 소관하고 있는 언론과 방송과 포털, 즉 미디어와 통신을 둘러싼 여당발 전쟁이 국회에서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특히 여당의 네거티브와 연관된 TBS, KBS, MBC 등 방송의 편파 보도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선거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 내 강성 친문 인사들은 지금 언론 탓하고 포털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 덜 돼서 졌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의 언론과 포털이 선거운동을 대신해준다 하면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포털의 공공 통제를 법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출연한 여당 의원은 이에 맞장구를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당이 이미 선거 전에 공언했던 언론 협박법, 국민 재갈법들이 언제고 더욱 강화해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방심위가 정지했던 이번 선거에서 TBS, KBS, MBC 등이 편파 방송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선관위가 뒷배 역할을 메워줬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현 정권이 민원연, 민변 출신 같은 친여 인사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채우고 지극히 이념 편향적인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편파 보도는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년 대선까지 더욱 집요하고 노골적인 편파 방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국가자산 주파수를 사용하고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더 이상 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지 못하게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재 의원님. 예. 우선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의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 국민의힘 원내 102명의 의원들이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겸손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원내 지도부, 특히 원내 대표의 현장과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 특히 원내 대표 간의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 싸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과 그다음에 또 정책위에서 내놓은 정책이 상당히 합리적이었던 정책이었던 것 같고 공약 자체가 무조건 헛공약이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어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첫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시장실로 복귀한 우리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주문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 주제도 이 문제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서명한 공식 1호 문서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500억 원의 소상공인 임대료 예산을 4배 증액해 2천억 원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특별자금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니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야 살 것 같다는 희망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긴급 대출을 수차례 요청하고 소상공인들이 절규 섞인 기자회견을 수차례 했지만 소기의 경기였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로 긴급 대출을 해주면 장사해서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긴급 자금을 받아서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권에서도 추가 대출을 가능해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겁니다.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재정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나 추경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엇보다 긴급한 대출을 긴급 대출을 즉각 실행해서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려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실보상 완전 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국민의힘은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산자위 이철규 간사의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여당도 반드시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